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사장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사에서 사업으로, 사업에서 기업으로의 성장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사장의 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장뿐만 아니라 생계를 꾸려 나가는 모든 개인들이 인생 전반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운을 만드는 1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을 무겁게 하여 말을 전하지 말라. 가벼운 입은 오는 행운을 막고 불운을 모시고 온다.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행운으로 다가온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라. 행운도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운은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임으로 나타난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 행운은 누군가의 등 뒤에 타고 있다. 낙관주의가 되라. 긍정적인 시선은 나쁜 일도 반대로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라.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라. 행운은 빛과 함께 온다. 필요 없는 낡은 물건은 버려라.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고 행운의 발목을 붙든다. 행운은 실력이다. 실력을 높이면 확률이 높아진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 물골이 더러우면 행운은 오다가 실망한다. 당신 말고 상대가 이야기하게 하라. 그때야 행운은 당신이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어른이라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행운은 언제나 젊기에 말은 많고 지갑은 닫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소한 1년에 24권의 책을 읽어라. 한 달에 2권만 읽으면 안 보이던 복이 보인다. 당신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다. 온 우주의 시공간을 곱하기 한 숫자만큼 기적이다. 그럼 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을지 이 중에 하나라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8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성공적인 기업가는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차이를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특히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방향을 바꾸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기술자가 아님에도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며 자원과 인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매력이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소통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으며 좌절과 실패로부터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비난이나 칭찬에 의연합니다. 비난을 받는다고 의기소침하지도 않으며 칭찬받는다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비난은 사라지고 열성 지지자는 한순간에 가장 반대편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하기보다 영리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며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조차 영리하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일에는
세세히 관심을 갖지만 큰 사고에는 무심합니다. 사실 큰 사고에 무심한 것은 무심한 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가지는 기절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사고에 무심한 듯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해결하고 작은 일은 그 작은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세세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네 번째는 미워해도 좋아합니다. 이 말은 리더가 되어 본 사람이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미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해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장사와 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사란 본인이 모든 업무를 제일 잘 알아서 각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사장보다 각각의 업무를 더 잘할 때가 되면 진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독려해 각각 회사 내의 전문가로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돈을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씁니다. 대부분의 작은 돈들은 관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들이라 절약이 가능하지만 큰 돈의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휴일을 즐깁니다. 걱정 없이 즐깁니다. 밤낮으로 회사에서 일에 몰두하는 업무로는 작은 사업은 성공시켜도 큰 사업은 만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미래에 보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휴일을 즐기고 쉴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더욱 큰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경쟁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자입니다. 경쟁자를 죽이면 다른 경쟁자가 나오기에 경쟁자보다 잘하려고 할 뿐 죽이고 가리려는 마음을 버립니다.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삶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종종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끌어당김의 법칙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물리적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특정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과 신념이 현실의 인식과 경험을 만들며 특정 사항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생각이 세상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해 현실 안의 다양한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향한 자신의 생각으로 삶의 긍정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사건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정확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부자가 되는 방식을 찾고 그에 걸맞은 공부와 노력을 하기 마련이니 그런 사람들 안에서 부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복권도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배우자, 육체적 건강, 풍요로운 삶, 정신적 독립,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것들은 원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원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이 모든 현실의 시작이고 실체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때가 되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그에 맞는 인연이나 상황에 가면 그것이 기회가 찾아왔음을 분명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신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다 속물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면 자신은 절대로 폼이 있고 멋진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살을 뺄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살을 빼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뭔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말하면 현실 감각이 있고 자신이 멋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똑똑한 바보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비관론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공한 바보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멋진 몸매를 갖겠다라고 말하면 멋진 몸매를 가질 확률이 대단히 높고 나는 사업에 성공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 꿈을 묻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최종 꿈인지가 사업의 전체 크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함부로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과 생각이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교훈을 자신이 받아들였다면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두 번째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결국 당신은 당신이 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도 놓쳐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거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Say No 지음 데이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중 한 권으로 저자의 가르침을 730여 쪽에 담아낸 책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몇 때리는 조언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또한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언도 아낌없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한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에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만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너무 계산이 빠른 것 아닌가? 점쟁이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이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어도 갖지 말라. 그건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어라. 내 말을 믿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이의 대가는 질로 따져라. 피자헛을 들여와 한때 엄청난 성공을 한 성신재는 창업 자금 7만 2천 원에서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써봤다. 이 중에는 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공인회계사가 될 거야 하면서 이까진 아르바이트는 용돈 버리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건성건성 일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다. 그들 중에서 단 한 명의 디자이너, 단 한 명의 공인회계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로 접시 닦는 일을 하더라도 이에 미치는 사람이 본업에 돌아가서도 그 일에 미치고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 나 역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 중에서 졸업 후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고 사장이 말할 만한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돈 주머니를 가진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은 언제라도 즉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일만 한다. 받는 대가가 얼마이므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바로 그런 생각이 가난으로 가는 고속도로 행임을 명심하라. 돈과 먼저 친해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을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으로 믿는다. 물론 그러한 지식도 중요한 것이기야 하지만 나는 그런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재테크 상담가들 중에서 부자를 만난 적은 없다.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지식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쏟아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며 인간 심리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시장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색하는 힘이다. 그러한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나는 신문을 많이 본다. 수많은 기자들이 사방에서 수집하여 활자화하는 정보들은 내게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지면을 통해 알려주는 정보 모두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읽는 여러 종류의 일간지와 경제지들 중에서 매일 어느 하나를 택하여 우선 경제란부터 상세히 본다. 경제 흐름을 알려주는 모든 기사는 정말 놓치지 않는다. 경제란 다음에 보는 지면은 문화란이다. 문화를 알아야 인간을 이해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대충은 본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연속극이라고 해도 나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큼은 알아두기 위해서이다. 정치, 사회, 스포츠 등은 대충대충 본다. 어느 한 신문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기사들을 내가 훑어보는데 바치는 시간은 2분도 안 된다. 내가 집중을 하며 보는 것은 광고이다. 광고는 사회의 단면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유심히 본다. 이런 상품이 나왔구나. 이 동네는 부동산이 이 정도 가격이구나. 구인 광고를 이렇게도 하는구나 등등을 재빨리 눈에 집어넣는다. 부자가 되려면 돈과 친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들과 친하다. 돈과 친하다는 것은 경제 게임의 법칙을 안다는 것이고 경제의 피가 흐르는 증권, 부동산, 경영, 사업 등에 대한 책들을 읽는다는 뜻이다. 일간지에 나오는 경제라는 꼬박꼬박 챙긴다고 경제지 하나와 경제 주간지 하나 정도는 읽어야 무슨 감이 잡힐 것 아니겠는가. 신문값이 부담스럽다면 일간지 대신 경제지만 읽어도 된다. 명심해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은 당신을 절대로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좀 읽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 문학, 역사, 종교 서적들을 본다. 교양이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도 그런 책들을 읽는다. 그러나 나는 비율로 따져 본다면 그런 책들보다는 돈 냄새 나는 책들을 더 많이 읽어왔다. 영혼의 양식보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챙겼다는 말이다. 기억해라. 교양인에게 돈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다. 부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연히 일용할 양식부터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교양을 닦아라. 당신도 사회에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라. 딱 1년만 미친 듯 하면 장담하건대 내년에는 벅찬 가슴을 갖게 된다. 교양이니 영혼의 양식이니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해결해도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어라.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개이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흐르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시간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시간 같은 것이 이 크로노스이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없는 시간은 그저 세월의 주름살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 돈이 되는 시간이 그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돈이 되는 시간은 그 시간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일을 하여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무심하게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고 자신의 힘을 모두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것이다. 돈이 되는 시간은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최우수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다면 일단은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공부를 잘하고자 바친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게임은 학교 성적으로만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받는 대가를 크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를 적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불하는 대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해주는 일들에 대하여 당신이 알고 있다면 지출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웬만한 컴퓨터 고장은 직접 수리할 줄 안다면 그 수리 지식을 얻는데 사용한 시간은 평생 컴퓨터가 고장날 때마다 돈을 절약시켜주는 원천이 된다. 평생 말이다. 따라서 당신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하여 일단 억지로라도 배워둔다면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된다. 시간이 남는다면 크로노스가 많다는 뜻이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배워 나가라. 우선은 지금 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부터 마스터하라. 그렇게 할 때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일과 관련된 책들은 솔직히 재미는 없다. 하지만 재미가 충만한 책들만을 읽는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수는 있지만 돈이 되기는 어렵다. 재미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위하여 돈이 되는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사람만이 크로노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도 인생은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장담하건대 당신이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의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없어질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물건, 이를테면 자동차나 연인이나 암은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만 중요하다. 그에 반해 돈은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지금 시간을 투자하라. 지금의 시간이 미래에 돈이 되게 만들어라.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삶이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되면 그 삶을 던져버려라. 내동댕이 쳐라. 삶은 한 번뿐이다.
삶의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당신의 현재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노라고 말하라. Say no.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 노력하라.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짜리 복권에 이번에는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라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1인치 전진을 위하여 오늘 외롭게 최선을 다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